눌러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윤희철 팀장입니다. 지금 이렇게 고객님한테 탁송을 가는 이제 도중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고요. 제가 얼마 전에 좀 충격적인 뉴스를 하나 봤어요. 이제 60대 이제 노인분께서 중고차 이제 포터를 이제 화물차를 구매를 하러 가셨다가 200만 원짜리 차량을 이제 700만 원에 이제 속된 말로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강매를 당하셔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사건을 뉴스로 제가 접했는데 일단 영상 들어가기 앞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믿는 말씀 먼저 전하고요. 이게 굉장히 참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안타까운 소식인데 일단은 지금 이렇게 이제 기사화 이제 공론화돼서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이렇게 이슈가 된 게 일단 그 고객님께서 정말 이제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이렇게 조금 이슈가 됐는데 이런 허위매물 사건들은 정말 비일비재하고 빙산의 일각일뿐이거든요. 제가 이 업종에 있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듣는 얘기도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그런 분들 정말 그렇게까지 이제 하면서 차량을 팔고 싶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생각하면은 정말 음지에서나 이제 생활하는 하수구나 이제 똥통에서 이제 생활하는 쥐새끼 구더기 같은 새끼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둔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한편으로서는 중고차 이미지도 굉장히 지금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씁쓸하기도 하고 이제 허위매물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이재명 시장님이 이제 허위매물을 잡겠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이제 말도 많고 막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큰 효과는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이 말하고 있는 시점, 지금 이 시간에도 허위매물 당하고 계시는 고객님들이 계실 테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공급과 수요라고 하잖아요. 이제 허위매물을 계속 당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허위매물 하는 딜러들도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지식에 있는 한 허위매물에 관한 수법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가장 대표적인 이제 웬만한 이제 고객님들, 구독자님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수법이 이제 경공매, 경매차다, 공매차다 이런 말들도 굉장히 많고 옛날에야 침수차다, 사고차다 이런 게 말들이 많았지만 요새는 성능기록 부상에 침수 유무까지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로는 이제 속으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일단 경공매 건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이제 경매차라 저렴하게 나왔다. 근데 경매차인데 왜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거를 왜 더 비싸게 못 파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고객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TM, 일종의 전화발이라고 하죠. 전화를 받으시는 분들이 따로 계시는데 이제 그분들은 이거는 저희가 나라에서 법적으로 경매로 받아온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경매 받아온 금액 그 이상을 팔 수가 없다. 대신에 고객님도 그 추후에 판매를 하실 때 이 이상의 금액은 받으실 수 없고 이런저런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늘어놓을 거예요. 이런 걸로 이제 사람들을 혹하게 해서 오게 만드는 거겠죠. 그렇게 와서 만약에 고객님들이 와서 이제 차를 봤어요. 차를 봤는데 우선적으로 기본 이제 허위매물 사이트에 올라가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다반사고 간혹가다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키로수라든지 연식 이런 것들은 다 틀리긴 할 거예요. 그래갖고 최대한 비슷한 차를 찾아서 이제 딱 고객님한테 보여주고 이 차가 지금 영상에서 보신 차다. 근데 번호판이 번호판이 당연히 틀리겠죠. 번호판이 왜 틀리냐 그러면은 경매로 나온 차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오면서 성품화 작업을 하면서 번호판은 교체를 했다.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 라고 하시는 분도 많을 테고 굉장히 방법은 무궁무진하니까 제가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은 이렇게 해서 얼추 둘러대고 고객님한테 이제 차를 보여주고 예를 들어서 520D가 500만원이다 그러면 이 차 500만원입니다 하고 딱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분류는 나뉘어지는데 이렇게 500만원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고객님이 이제 계약을 하실 거 아니에요. 500만원인 줄 알고 이제 계약을 하는데 정말 이제 악질인 딜러들은 그 계약서를 작성을 해요.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500만원 이렇게 다 쓰고 정말 계약이 진행되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고객님한테 돈을 받아요. 일단 500만원을 받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허위 매물들도 있어요. 이게 이제 일종 여기서 이제 통칭 이제 하는 말은
뜨풀이라고 얘기를 해요. 뜨고 플레이를 한다 라고 얘기를 해서 고객님한테 먼저 돈을 받아놓고 이제 막 썰을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차가 뭐 경공로인 거 당연히 고객님 알고 왔을 테고, 그러면은 고객님 뭐 근데 이거 뭐 할거 뭐 얼마 남은 거 알고 계시죠? 뭐 한 달에 얼마씩 뭐 변제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고객님 입장에서는 몰랐던 부분이 갑자기 추가된 금액이 나오니까 당황을 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그냥 차 500만원이면 살 수 있는 차인 줄 알고 왔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런 걸 어떻게 사시냐, 이 차가 지금 시세가 얼만데 하면서 이제 막 말도 안 되는 뭐 한 달에 뭐 100만원이면 100만원씩 뭐 몇 달 동안 갚으셔야 뭐 이렇게 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고객님 입장에서는 사실 살 의미가 없는 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난 계약을 못하겠다, 계약을 취소하겠다 하고 돌아가고 싶으시겠지만은 이제 돈을 먼저 딜러한테 줬잖아요. 그래갖고 딜러가 일단은 돈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딜러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는 집에 가지도 못하고, 뭐 딜러들 뭐 입장에서는 막 계속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거예요. 뭐 계약 취소하게 되면은 저희도 뭐 경공매장에서 뭐 거래도 끊기고 위약금도 물어줘야 되고 하면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고객님한테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썰을 풀면서 다른 차량을 유도를 하겠죠. 다른 차량 유도를 해서 이제 시세보다 비싼, 일단 내가 고객이면은 제가 만약에 520D를 알아보려고 왔어요. 그러면은 뭐 520D가 보통 2천만원이라고 치면은 그 정도의 시세는 알지만은 저렴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살 수, 싸고 좋은 차를 마다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온 건데, 이제 제가 520D를 보고 왔으니까 520D에 대한 시세는 어느 정도 알고 있을 테니까 이제 다른 차를 막 이제 권할 거예요. 시세에 대한 제가 그 시세 감각이 없는 차량들, 그런 거를 이제 붙여서 하는, 이렇게 하는 악질 딜러들이 있고, 그리고 그냥 이제 뭐 돈 같은 거는 뭐 안 받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이제 뭐 할부 이런 게 남았다 라고 하면서 이제 손님을 막 이것저것 막 이제 끌고 다녀요. 얘기를 해서 손님은 가려고 하지만은 뭐 붙잡아서 뭐 다른 차량도 보여주고 하면서 이제 막 이것저것 막 끌고 다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있는 곳이 부천이니까 부천에서 손님을 만났으면은 뭐 인천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막 여러 군데를 막 계속 보러 다녀요. 여기 뭐 괜찮은 차가 있다, 저기에 좋은 차가 있다 하면서 손님을 계속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손님이 이제 7시간, 8시간 보면 솔직히 지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약간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그냥 그래도 어차피 차 사러 왔으니까 그냥 이거 사러 가자, 이거 사고 가자 라고 해서 사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은 이제 또 비싸게 주고 사시는 거고, 이제 그렇게 이제 허위 매물을 당하시는 건데, 뭐 이거 말고도 방법은 굉장히 또 많아요. 이게 첫 번째 방법, 이런 방법이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아대차라는 게 있어요. 아대차라는 게 있는데, 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로 있는 차를 가지고 이제 광고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있는 차를 가지고 광고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 차가 이제 1000만원이다 라고 하면은 뭐 한 600 내지 700, 약간 애매모호한 선에 이렇게 올려놓는 경우,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저희가 이제 중고차 딜러들이 보는 전산이 있잖아요. 전산에다가는 뭐 금액을 상담으로 걸어 놓다든지 아니면은 금액을 걸어 놓지만은 싸게 걸어 놓지만은 이제 딜러들이 전화를 해서 이제 차를 보려고 하면은 뭐 그 계약이 됐다, 이 차 못 본다 라고 하면서 이 차를 보지는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광고를 나가면서 뭐 600만원이면 600만원 이렇게 손님이 보고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차는 정말 있는 차예요. 그러면은 일단 손님이 약간 믿음을 조금 하겠죠. 난 허위매물인 줄 알고 왔는데 정말 차가 있네 라고 하면서 이제 믿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딜러는 이제 딜러라는 게 차를 팔기 위한 이제 직업이잖아요. 차를 팔아야 되는데 오히려 막 이 차를 내가 내 차면은 내 차를 팔고 싶어서 안달이 나야 되는데 막 안 좋은 점만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뭐 이 차는 뭐 수리비, 이거 가져가시면은 수리비가 얼마 나올 거고, 뭐 어떻게 이 차는 뭐 전에 어떤 차였으며 ECU 뭐 불량이 있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이 사람이 차를 팔 생각이 있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자기 차를 밟을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엔 그러면 고객이 찝찝해서 또 이제 못 사게 될 거 아니에요? 못 사게 되면은 이제 또 거기서 다른 차를 유도를 하면서 차량을 이제 판매를 하는 수법이죠. 그렇게 해서 돈을 붙여서 그렇게 하면은 어찌됐건 간에 자기가 허위 매물을 한 건 아니니까, 정말 최악의 경우에 안 좋은 상황이 있다고 해도 자기는 난 600만원에 팔려고 했다 라고 얘기해버리면은 사실상 할 말이 없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일단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방법은 약간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고객님들이 약간 뭐 이런 거 정말 제가 뭐 별 지식 아니에요. 뭐 그냥 인터넷 찾아봐도 금방 다 나오는 것들이고, 다른 유튜버 분들도 이렇게 뭐 많이 말씀을 하셨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영상을 뭐 구독자님 아니면은 이제 새로 시청하시는 이제 고객님들이 보셔가지고 조금이나마 허위 매물의 피해가 조금이라도 줄어든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공급과 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허위 매물 당하는 고객님이 없으면은 자연적으로 허위 매물하는 딜러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객님들도 조금 차량을 구매하시기 전에 조금이나마 더 공부를 하시고, 네, 차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뭐 여러 가지 허위 매물 수법이나 그리고 싸고 좋은 차는 세상에 없다는 거 꼭, 네, 그것만 기억하시면서 중고차 매물 검색을 하시면은, 네, 보다 안전한, 네, 보다 깨끗한 중고차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탁송 가는 도중에 이렇게 뭐 뉴스 봤던 게 생각이 나서 조금 이제 화가 나서 이런 거 조금 줄이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300m 되었는데, 앞에 그 커브 구간입니다. 가장 좋은 거는 고객님들이 딱 매물을 보셨을 때 의심이 되신다, 약간 좀 긴가민가하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가장 좋은 거는 아는 딜러분, 정말 친한 딜러분이 있거나 아니면은 저희 포함 다른 유튜버 분들, 정말 이제 깨끗하게 정직하게 유튜브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신 분들한테 문의 한번 주시면 돼요. 내가 지금 인터넷에 이 차량을 봤는데 차량 번호가 있으면은 차량 번호를 이렇게 그대로 불러주면서 이 차량이 지금 이 사이트에 이 가격에 나와 있다, 이게 맞는 거냐? 라고 여쭤보시면은 뭐 거기서 귀찮다고 그냥 뭐 몰라 그냥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실 분들은 전혀 없어요. 정말 고객님들을 도와드렸으면 도와드렸지 나몰라라 할 유튜버분들, 딜러분들, 정직한 분들은 없을 테니까 사시기 전에 한 번이나마 그냥 뭐 확인 차원 이렇게 여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300m 이렇게 해서 앞에 그 커브 구간입니다. 저희 뭐 약간 푸념 아닌 이제 뭐 기본 상식 같은 거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발 허위 매물 피해가 안 생기는 그날이 오도록 빌면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